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님께서 발제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입니다. 지금 5분이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한 8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도로 좀 길게 해왔는데요. 사실 더 책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여왔고, 개요하고 역사 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지금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금투세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세제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조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수익성 공평성 이런 것들에 다 위배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는 0하고 확률적으로 주는 0은 다른 거죠. 그래서 분포에 따라서 이제 세율을 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3페이지입니다. 거래세가 지금 조금 낮춰졌다라고 하지만 이중과세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하고 지금 금투세가 같이 적용이 되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또 위반되는 상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400만 명 이상의 이제 주식 참여자, 보통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죠.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1%의 이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여기에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체 100%한테 다 부과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확률적으로 1%대 99%가 아니고 전체에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반기별로 이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에 이제 환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유동성이 또 투자해야 될 유동성이 또 부족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새로운 준조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라든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조세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그림은 이제 우리 조세 체계하고 법률인데요. 사실은 세목 하나 만드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세를 하든지 증세를 하든지 감세를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세목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제 측면에 대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장 측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내 시장은 단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나 또는 이제 스캘핑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2월 공제를 무제한으로 기간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에 대한 또 혜택이 있고요.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한 이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는 정의정 회장님도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현재도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놀이터입니다. 그냥 ATM기고요. 놀이터입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벌고 올라갈 때 벌고 양쪽에서 다 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측면의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MSCI 신흥국 이제 증시에 포함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은 신흥국에 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포함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 증시에 계속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 도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금융 측면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기업 금융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2,200조 원 정도 되고 코스닥이 한 420조 원 되는데, 아직 여기 추산을 정확하게 한 건 없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어느 정도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하면 크게 보면은 한 300조에서 500조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벌자고 지금 그 시장에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 부과가 이제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 기업 금융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업의 자본 조달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본의 한계 효율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부 유보금이 없으면 차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제일 끝에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바뀌고 사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투세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경영권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환율 문제인데요. 미국 주식 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 주식 시장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환율은 뭐 이게 이론적에 있는 부분들이죠. 뭐 국내 소득, 해외 소득, 두 국가의 물가차 그리고 명목 환율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금투세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환 수요가 해외 주식으로 이제 많이 이동하게 되면 외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외환 시장을 봤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시장 쪽으로 쏠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젊은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주식을 해서 내가 이만큼을 벌 거야. 해서 뭐 열심히 해서 벌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이동하냐면 대부분 또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붙여놓으면 거기에 투자 않고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실 금투세 새로운 세목을 만들게 되면 다른 세목들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이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안 하는 게 낫다, 폐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 세수 1조 3천억을 걷기 위해서 아까 시장, 기업금융,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디 기고를 비슷하게 했었는데 몇 달 전에 8월 달 이전에는 이거를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을 넘어가고 겨울 넘어가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을 여야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아까 배당소득하고 상속세,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목별 추이, 그 다음에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세하고 내국세 뭐 비중이라든지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이제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이거 뭐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정희정 대표님이 많이 설명하실 것 같은데 사모펀드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또 주게 되는 거죠. 배당소득세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투세로 바뀌면 이쪽에 이제 세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저는 요약,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 또 미국이나 싱가포르, 대만의 사례를 한번 보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바로 위에 이제 제가 우리 시장경제 교수협의회라고 우리가 교수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시장경제 원칙을 좀 따르는 이렇게 지향하는 교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약입니다. 우리나라는 금투세 폐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 정권 거래세 수입이 작년 기준으로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은 주식시장에서 소득세, 배당세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인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 중에 하나입니다. 26%, 상속세, 소득세. 전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는 거고, 싱가포르가 이제 한국의 경쟁국인데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정권거래세만 0.2% 받고 있고, 소득세, 배당세가 모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가 다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홍콩 상하이 뱅크도 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한국이 계속 세금만 부과하니까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싱가포르는 상장 기업의 35%가 다 해외 기업이고요. 또 법인세가 17%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 검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경쟁국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검투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비중에서 보면 1.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1.5%밖에 안 되는 시장에다가 또 추가적인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정권 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법인세 관련된 건데요. 뭐 미국과 OECD 평균은 21%, 아일랜드가 12%를 법인세로 낮추고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1,700개를 아일랜드로 유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본부를 옮기면서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인데 겨우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검투세도 없애고 세금을 낮춰줘서 우리나라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청년 취업률 올해 기준으로 45%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취업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2023년에는 4배가 많고요. 올해는 2배가 더 많습니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삼성, LG, 현대, 미국과 베트남으로 다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제일 높고 검투세도 추가한다 그러고 관련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서학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강점입니다. 제조업은 세계 5위, GDP는 세계 9위에 정말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국제금융이나 금융지수가 세계 35위권입니다.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다. 금융에 이렇게 취약한 나라고 금융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 우리나라는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다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기사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구경제와 신경제가 상승을 해야지 나라가 발전하는데 구경제 택시기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신산업을 다 막아버리니까 한국이 지금 도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의 4배가 가까이 된다. 우리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지 청년들의 취업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법은 검투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낮추고 세금을 낮추어서 아일랜드처럼 부자 나라가 되자 그 얘기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구독경제, 모바일 이렇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 환율은 90% 상승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은 90%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는 거고 위험 요소 한번 보시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 달에 100% 내립니다. 0.25%나 0.5% 내리고 금년 말까지 미국은 5.5%의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립니다. 금년에 4.6, 내년에 3.6, 앞으로 2.6, 1.6까지 매년 1%씩 내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번 보시면 105만 명이 원래 25만 명입니다. 딱 인구가 80%가 줄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방향 밑에 써놨습니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고 정부 정책이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검투세를 없애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22%
27% 세율은 잘 아시고 한번 밑에 17페이지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정권거래사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번에 같이 받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전부 다 정권거래세가 없고 주식 양도세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프랑스도 좀 받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둘 다 받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만입니다. 이 검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대만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산업 구조가 같기 때문에 저는 검투세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30-40% 폭락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밑에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싱가포르와의 세금 비교입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배당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고요. 법인세 17%입니다. 우리나라 26%죠. 세계 평균 정도로는 우리가 법인세를 더 낮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계 경제 GDP 규모인데요. 우리가 현재 1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영국이나 인도 가운데 있는 나라는 금융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제조업이 강하고 무역 의존도 75%입니다. 일본 무역 의존도 25%입니다. 미국은 무역 의존도 2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안에 일본보다 수출액 자체가 많아집니다.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 원화가 국제 결제에서 거래되는 비중은 아예 표에 없습니다. 한 35위 정도 됩니다. 원화는 국제금융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정도도 취약하다. 0.1% 정도 거래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GDP의 국가 비율 우리나라 한 1.8%, 주식의 시가총액 1.5%. 20페이지 밑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면 미국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60%까지 올랐고요. 우리나라 1.5%밖에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 글로벌 비중이 1.5%밖에 안 되고 상장기업 2,500개, 시가총액 2,500조. 여기에다가 정권거래세도 받는데 검투세를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비중을 더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을 더 떨어뜨린다, 폭락시킨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시아 법인 세율 비교입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입니다. 그러니까 경쟁국 정도는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주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국회가 그런 거죠. 세금을 너무 높이는 것은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법인세를 낮췄었는데 22% 제한을 또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부자들 대기업에 특혜가 간다고 해서 법인세율을 22% 낮추는 것을 반대했었다. 저는 정말 민주당도 개혁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최고세율 한번 보시면 우리가 45% 가장 높은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세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가 모두 다 싱가포르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밑에 싱가포르의 핀테크 현황이고요. 23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이제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지만 이제 물가가 잡혀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월 달부터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이제 내리고 앞으로 매년 1%씩 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데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GDP 대비하면 22%밖에 안 됩니다. IMF를 겪었던 대만은 겪지 않았죠. 유일하게 일본과 대만이 겪지 않았는데요.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70%가 넘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좀 얘기를 좀 하셔서 최소한 우리가 국제금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외환보유고를 밑에서 보시면 BIS가 한 9,200억 달러로 올려야 된다. 현재보다도 2배 정도 해야만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12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지금 20개 나라가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항상 금융위기는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2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의 현금이 3%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다 미국의 채권과 회사채 유동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할 현금도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을 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해야 되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주가나 주요 변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이자만 내리면 주식과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9월부터. 그러면 부동산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련된 지수는 크게 오를 것이다. 주식은 이제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우리가 1960년도 2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350원 정도까지 왔습니다. 82라고 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82% 확률로 계속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보다 미국을 선호하는 겁니다. 환율도 계속 오르고 글로벌 비중에서 미국이 60, 한국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비율은 미국의 90%를 해야 되고 한국이 10% 하는 것이 글로벌 비중에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국채이자입니다. 1980년에 미국은 21%였다가 지금 현재 5.5죠. 기준금리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85% 확률로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는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갑니다. 동조화 현상입니다.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투세를 폐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노사관계나 소프트웨어, 혁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와 다릅니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말 육성해야 되겠고 싱가포르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 금투세를 당연히 없애야 되겠고 좀 관련된 세금을 좀 없애달라, 낮춰달라는 겁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 정말 규제를 하기보다는 좀 상생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1876년 개화기 때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쇄국을 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발달된 나라가 이런 우버나 에어비앤비, 타다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버가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버가 금지된 나라를 보고 외국인들이 놀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나라다. 검투세를 없애고 주식시장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님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적 관점에서 이번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 금투세 도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 원칙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 단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도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채권의 경우 직접 투자할 때는 비과세지만
간접 투자할 때는 과세가 되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 이제 금융 상품의 어떤 과세 부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품은 과세가 되지만 어떤 상품은 과세가 안 되고 그런 왜곡된 현상 때문에 조세 차익 거래를 위해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다 보니 신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 금투세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이자나 배당 소득세와는 이제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한 이원적 소득 체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 기본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금투세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 첫 번째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 금투세가 소득에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이제 인적공제 받던 그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또 세금과 함께 준 조세라는 이 4대 보험, 이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그 발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금 유출 우려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투세 도입이 되게 되면 앞서 대만과 관련한 사례를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종식시키려고 한다면 이번에 뭐 세법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밸류업 조세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주주 환원 촉진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대를 통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당도 확대되고 결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 여러 가지 적극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시장을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보유 기간 동안에 어떠한 그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ISA 제도가 있습니다. ISA 제도가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 타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제도가 요번에 국내 투자형 ISA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면 국내 시장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증권거래세만 하더라도 해외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여러 시장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도 뭐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계속해서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한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권거래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SA 제도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납입 한도라든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으나 만약에 이거를 가입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단기 투자 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이 단기 투자로 치중될 우려가 또 있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세후 과세를 하게 되면 세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아닌 과세 회피를 위한 단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금투세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 원 초기 도입 시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것을 5천만 원으로 올렸으나 이 부분이 이 5천만 원이 좀 과소하다고 한다면 좀 더 높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투세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도 단기 투자가 치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이원 소득 체계, 즉 우리가 별도로 과세하고 있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가의 결손금을 상계해주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서 말했던 ISA 계좌 같은 경우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더 준다면 일본의 경우처럼도 5년간 미인출 요건을 충족하면 아예 비과세하는 혜택 제도처럼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금투세 이 도입이 아니더라도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배당 성향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원천징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천징수 문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유동성 부분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확정신고제도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이거를 도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 지적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도입이냐 폐지냐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 보완이 되고 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되겠죠. 또한 반면에 아까 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증권거래세인데요. 여러 나라에서도 이 도입하는 순간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권거래세 부분을 완화한다거나 또는 폐지한다거나 여러한 이제 보완책을 통해서 다시 복구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도입 당시에도 예전에 정확한 주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없어서 그 보완책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거래세 부분은 점진적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만약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자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문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의 이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 자본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이 자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행을 한다라면 선보완, 정말 보완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금융투자에 대한 해외 유출 우려는 정말 이 국민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정희정 대표님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한동훈 대표님, 송원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 답변을 요하는 5가지 공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광복절 민주당사 앞에서 주식 투자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금투세 폐지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혈서까지 쓰면서 폐지를 위한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악법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데요. 국민들이 죽겠다고 반대하고 금투세 시행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기는데도 포기 못하는 이유가 한간의 소문인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된 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둘째, 21대 신동근 의원께서 금투세로 주가가 폭락하면 저희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국회 토론회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이어받으실 거죠? 셋째,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준의 국가 중 세계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가 국가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됩니까? 다섯째, 이재명 대표님은 2020년 6월 30일 트위터에 금투세의 개인 독박 과세 문제점을 올리셨고요. 그에 대해 역시 도지사님만 일하시네요 등 국민의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독박 과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기업에 혈액을 공급해 산업을 부흥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처럼 주식과 평생 담을 쌓은 의원도 제법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활성화는 관심 바뀌어서 안타깝습니다. 금투세로 주식 투자자는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이익이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1주택자가 5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12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7억 발생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게 공정과세입니까? 민주당 의원 일부는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100% 세금을 냅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 거래세의 75%인 연간 5조에서 9조 내외로 세금을 내는 세금의 1등 공신입니다. 주식시장만 국한하면은요. 미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70%를 점유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이 큰 홍역을 치렀는데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투세 시행 및 유예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 민주당 발 제2의 부동산 폭등이 예상됩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시 부동산이 73% 폭등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줄곧 말하는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그리고 선진국이 하고 있으니까인데요. 첫째, 근로자의 3분의 1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100% 내고 있습니다. 둘째,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블로그 게시글에 의하면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보다 못한 게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베트남, 나이지리아, 인도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에 속하고 실질적으로는 후진국 중 중간 수준에 위치합니다. 이런데도 선진 주식시장만 시행하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요? 플라이급 선수를 해외급 선수들이 뛰는 링에 올리는 것이고 초등학교에 대학교육 과정을 도입하자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법은 시대의 산물로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기는 하지만 악성 종양이라면 도려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주장, 1,400만 국민 재산 피해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정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세수와 국민 경제까지 위해를 가할 암덩어리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안을 3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0.18%인 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인하하지 말고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수 1조 원이 증가합니다. 둘째, 공매도 수익에 대해 미국과 일본처럼 과세하고, 셋째,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 기준 25% 이상 보유해서 5% 이상
보유로 기준을 강화하면 세수가 대폭 증대됩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이 하려다가 외국인 반발로 눈치 보느라 폐지했는데 국민 눈치도 봐야 됩니다. 국민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유예는 불확실성 확대로 유예 기간 중에 주식 투자자들을 말라 죽게 만들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게 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2, 3년 유예를 한다고 해도 기간 안에 완벽한 교통정리가 불가능하고 시행 준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해 5년이 지나도 논쟁이 지속될 것입니다. 일단 폐지 후 긴 호흡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완벽하게 보완 후 그때 결정해야 합니다. 유예는 누더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인데 누더기는 빨아도 누더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유예가 아닌 폐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이 숨기는 게 있습니다. 국민한테.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수가 오히려 7조 이상 줄어드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년부터 거래세가 0.3% 인하되면 자동으로 1조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식 이민 등 자금 이탈로 거래량이 15%만 감소해도 거래세가 1조 원 이상 추가로 줄어듭니다. 거기에다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이 최소한 5조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총 7조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데 금투세 예상 세수는 불과 1.3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1.3조 원을 낼 납세자가 주식 투자자가 해외로 부동산으로 떠나고 또 금투세 회피를 목적으로 개인 법인 설립을 한다면 세수는 수천억 원 징수도 어렵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아파트를 태우는 꼴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100억 원 재정 적자인데 금투세로 민주당이 꼭 세수 감소를 더 늘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금투세 내기 싫으면 절세를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하세요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거 국가 재정 악화시키는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일각의 유예 거론은 악수이자 꼼수입니다. 유예는 해외로 이민 간 투자자를 불러들이지 못하고 증시가 계속 얼어붙어서 결국 대규모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 랠리에 한국만 소외된 것은 금투세 포비아 영향도 큽니다. 매수세가 몰려야 상승하는데 해외 주식 이민이 급증하고 대기자금 유입도 없어서 증시 활성화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해외 금융자산 투자 금액이 1994년 통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142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해외 지분 투자를 제외한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39조 원에 이릅니다. 주식 이민 심각합니다. 국부 유출과 진배 없는데 금투세 강행으로 주식과 경제 망하는 것 민주당이 바라는 건가요? 아닌데 이상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 중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두 금투세 없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도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세계 대부분 국가가 금투세 시행 중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도입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국회 청원에 국회의원 재산 공개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포함하라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사모펀드 특혜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로 인한 사모펀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진성준, 임광현 의원은 개인은 3%에 불과하고 97%는 기관 투자자여서 상관없다고 했는데 혹세 무민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사모펀드에 22.5%가 있는데 개인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대상은 1%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주식시장 생리를 잘 모르는 발상입니다. 큰손 1%가 떠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99% 100만 원만 투자한 분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폭락하는데 지방 부동산이 안전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 네, 이것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 현실입니다. 실화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망하게 할 희대의 악법 금투세는 유예가 아닌 폐지만이 답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치와 이념은 나중입니다. 민생과 국민이 우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조만희 국장님, 예, 발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소득보분세정책관 조만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자유로운 이동성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조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금융자산은 토지, 노정 등 다른 생산 요소와 달리 국가 간 또는 부동산 등 자산 간 이동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투자자는 수익률에 따라서 어느 곳이든 손쉽게 자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7년 해외 주식 매수 건수는 40만 건에서 2023년 600만 건으로 1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수 금액은 121억 달러에서 1427억 달러로 12배 늘어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의 세금 이점마저 사라질 경우에 투자자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조세의 효율성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거시경제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고착화, 인구 구조 위기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자본 축적, 성장 동력 발굴, 기업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자본시장은 또한 국민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서 성장하여 생애소득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금융 관련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금투세도 폐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 학계, 전문가분들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청취하고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5